오늘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1트 만에 합격한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서 그리고 계획서를 이틀 만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벌써 2026년 1분기 워홀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워홀 신청을 하려면 무려 12가지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측 신청서, 이력서, 이유서, 계획서, 조사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학력증명서, 잔고증명서, 여권 사본, 출입국 서술증명서, 체크리스트. 추가로 해당자는 병적 증명서랑 일본어 능력증까지 같이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필수 서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이유서란 말 그대로 내가 워홀 비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건데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선정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왜 워홀 비자를 줘야 될까? 이 사람은 꼭 워홀을 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도 작성이 되어 있듯이 워홀 사증의 취지가 적혀져 있거든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 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 문장을 끝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일본어를 잘 하고 싶어서는 유학 비자로 구분이 되고요. 나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취직도 같이 할 거야. 여기서 완전 눌러 앉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취업 비자로 분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워홀 취지에 맞는 문화 체험, 일본을 여행하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이게 워홀 비자 취지에 맞겠죠. 먼저 제가 제출했던 이유서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막 예쁘게 꾸미고 사진 넣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딱 깔끔하게 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꾸미는 건 최소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준비 시간도 사실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이틀 반 정도에 끝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요. 저는 5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일본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오모테나시의 마음을 가까이서 체감하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를 지만 2019년에 처음 방문한 후쿠오카에서는 비오는 날 여권 직원분이 우산을 내밀고 수건을 건네주신 것에 깊은 감동을 느껴 이 나라를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됨. 실제로 일본 문화를 알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그 후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대학에서는 일본어 수업을 수강하고 전통적인 사케에 대해 배울지에도 학업이나 일에 쫓기는 나날 속에서 한 번 멈춰 나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의 중요성 느껴 일본이 몸과 마음을 가꾸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느낌.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 형식을 선택한 이유. 장기간의 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일본의 생활이나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고 싶어서 관광이나 어학 유학이 아니라 일본인의 일상생활 그 자체를 맛보고 싶다고 생각.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지 생활을 계속 단순한 수입 때문이 아니라 일본 사회와 보다 깊게 관련되는 시간. 워홀을 통해 꼭 해보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가 되겠죠. 여기에는 마냥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게 이름이나 아니면 축제 이름 같은 거를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본 가치를 천천히 돌면서 지역의 문화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고 싶다. 도쿄와 같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문박 체험, 자도, 전통 공예 등을 통해 일본인의 삶과 정신을 접해보고 대학에서 배운 사케에 관심을 살려 실천고를 방문하거나 지역별의 술문화 체험 통해 일본인의 생활 철학이나 미식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음. N5 자격증, 이때 당시에는 N3는 응시조차 안 했었고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N5 보유증이랑 그리고 어떤 걸 배우고 귀국하고 싶은지 워홀 이후의 향후 계획. 일본에서의 생활은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지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귀국 후는 일본에서 기른 오모테나시의 정신을 살려 희망 직종으로서도 성장해 가고 싶다. 일본 워홀 경험으로 인생에 있어서 큰 양분이 되는 경험을 찾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워홀 비자는 1년 단기 비자이니까 꼭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뉘앙스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워홀 경험이 귀국 후에 한국에서 제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 적었었습니다. 저는 미리 캔버스로 작성을 했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알차다면 워드로만 작성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했다, 조금 성의를 보였다라는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좋아하는 게 있으시다면 소위 말하는 오타쿠 같은 분들, 나는 오타쿠라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돈을 엄청 많이 쓸 것 같다 라든지
나는 저금을 많이 해와서 여행을 메인으로 하면서 알바는 부수적으로만 하겠다 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쓸 사람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금해둔 돈으로 장기간 여행을 메인으로 한 다음에 반년 정도만 생활비로 조금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알바 체험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잔고 증명서도 1,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입출금 통장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워홀 취지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자입니다. 실제로 여기 와서 하는 워홀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적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 안에서 내가 일본에 돈을 많이 쓰고 돌아가고 싶다 라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획서인데요. 이유서보다 훨씬 더 간단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획서는 일본 워홀 생활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를 적는 건데요. 어릴 때 저희 방학 전에 시간표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아무도 그 패턴대로 생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해 보이는 갓생 라이프를 적는 그런 느낌인 거죠. 계획서의 포인트는 이유서랑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인데요. 버킷리스트 작성을 하긴 하는데 리스트만 계속 그러니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워홀 취지에 맞는 문화체험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귀국 후의 계획도 저는 다시 넣어줬었어요. 이번 신청을 넣는 분기에 합격한다는 가정하에 비자를 바꿔서 공백기 없이 바로 출국한다는 점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1년을 분기별로 나눠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더 빨리 작성할 수 있더라고요. 워홀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바나나 워홀 이런 데에서 저는 참고를 많이 했었고요. 계획서는 특히 지역명이나 축제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분기별로 방문하고 싶은 축제나 관광지를 검색해가면서 이게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축제인지에 대한 사실 체크를 구글링을 통해서 좀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성 후에 AI를 돌려서 자연스럽게 좀 수정을 했는데요. 저는 챗GPT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이유서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계획서는 실제 그 지역명이나 가게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게 이름을 실제로 한지를 넣어서 명령어를 만들지 않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한자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히려 이렇게 챗GPT를 썼다가 수정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운이 좋게도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일본어 선생님께 직접 첨삭을 받았었는데 크몽이나 재능 구매 가능한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간단한 첨삭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를 체크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첨삭까지 받았던 거긴 한데 그래도 이왕하는 거 좀 더 예쁘게 쓰면 좋잖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지역에 따라서 지정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사관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정 대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외교센터 번역 아포스티유라는 곳에서 곳에서 신청을 했고 여기는 이제 일본 대사관이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신청 비용은 5만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면 여권을 제출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먼 곳은 힘드니까 좀 비추드리고 어느 정도. 네, 그러면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질문이나 워홀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